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HLB 또 이틀 연속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FD 승인 불발된 다음에 차트 보시면은요 좀 상당히 헷갈립니다. 자, 급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고 다시 빠졌다가 옆으로 누워 있다가 급등 나고 다시 빠지고, 지금 잘 보시면은 여기에 이 6만 원 전후로 해서 굉장히 팽팽합니다. 위아래로 제가 보기엔요 큰 세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균형이 딱 이어지고 있죠. 이 밸런스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 밸런스가 언제까지 갈까요, 여러분? 이 밸런스가 오래 가잖아요. 오래 가다가 한쪽으로 균형이 기우는 순간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리누르는 세력과 올리는 세력, 한쪽이 자 힘을 잃게 되면은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 지금은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수급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여기 큰 세력이 들어와 있다는 거 영상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간에 근데 HLB가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건 아마 인정하실 텐데, 주봉이나 얼봉 보시면은요. 자, 신고가가 난 종목입니다. 자, 신고가 종목들은요. 세력들의 출구 전략이 반드시 있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 여부 알아야 되고, 어느 정도 매도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응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바이오 종목이잖아요. 바이오 종목은 여러분 다른 종목들이랑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반도체랑 다른 게 있어요. 얘네들은 정확한 수치, 구체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이거는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돼요. 그래서 수치가 안 나옵니다. 추정치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심리적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이 FTA 승인 때문에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6개월, 7개월 정도 여기서 3만 원대, 4만 원대, 12만 원대 갔다 다시 4만 원대 왔습니다. 이 큰 급등락을 하는 동안 HLB 회사 자체에 무슨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어요. 단지 뭐냐, FDA 승인 이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기대감과 실망감, 좌절 뭐 이런 거죠. 기대감, 희망, 좌절, 실망감. 그만큼 심리적 부분이 큽니다. 세력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이오 종목이 그래서 훨씬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작정 올라간다고 수익 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굉장히 많이 흔들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수급이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균형이 깨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미리미리 대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여러분 몇 시냐면 금요일 새벽 4시 37분입니다. 새벽에 영상 찍는 이유는 뭐냐면 미리미리 영상을 올리려고 그래요. 이제는 하루하루가 중요해졌습니다. 예측 불가해요, 여러분. 어느 쪽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급등락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상을 일찍 찍고 있고요. 영상 정도는 한 3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차트,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HLB 계열사를 커버할 수 있는 리포트가 있고 추가적인 리포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영상 진행하면서 이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보시면요, HLB는 거의 그룹사입니다. 자, 제약바이오, 조선해양에너지, 생활건강레저, 금융 다양하죠? 자, 제약바이오 쪽에 3가지 약물이 있습니다. 중요한 약물이 있는데, 처음에 세포치료제가 있고요. 그리고 표적항암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역항암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세포치료제,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면역항암제 기억해 두시고요. 3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본론 바로 들어가서, 자, 이거 보시면은요, 진양권 회장이 승인이 불발된 다음에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뭐 BIM, 뭐 CRL, FDA 승인.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BIMO,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임상 실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피대상자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여기 전쟁 중이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FDA 직원들이. 이게 하나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항서제약의 자, 퍼실러티 문제, 시설 문제를 트집 잡았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서 캄넬리 주막이 만들어지죠. 자, 따져볼까요? 이거 못 가면은요, 이거 화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문제를 삼은 겁니다. 만약에 실제로 시설에 문제가 있었다면 캄넬리 주막은 효능에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다른 암에도 적용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중국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진양권 회장의 이 멘트가 있습니다. 제가 FDA 직원도 아니고 HLB 직원도 아닌데, 자, 항서제약에 캄넬리 주막, 퍼실리티 미비점이 없었다면 BIM가 없어도 승인 났다. 제가 봐도 그랬습니다.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삼은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보면요, 바이오안보법 제동이 걸렸다. 미국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바이오안보법. 이게 뭐냐면은, 자, 미국 땅에서 중국 기업들이,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의 DNA 정보라든지 생체 정보를 이용해서 자, 임상이나 테스트를 했는데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자, 국내 정보를 빼돌리기 싫은 거죠. 중국 쪽에다가. 이거는 IRA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중국을 전기차 궁금하게 해서 배제하려고 그러잖아요. 극단적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서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서제약이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이거나 유럽 기업이거나 미국 기업이었으면 이거 BIM 없어도 승인 났습니다, 여러분. 미중 갈등 때문이죠.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스코에서도 자, 신장 방광암 분야 10대 연구로 선정됐습니다. 레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을 같이 썼더니 부신 피지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 간암약이었어요. 그게 위까지 갔다가 효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방암, 난소암, 여기 부신 피지람까지 왔습니다. 효능에는 문제가 없다. 캄넬리 주막. 퍼실리티 문제는 중국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생존 기간이 거의 2년 가까이 됩니다. 효능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FDA 허가 목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때 FDA에 패스트 트랙 제도가 있었습니다. 원래 승인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거는 빨리 냅니다. 긴급 승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효능에 문제 없다? FDA도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다 맞추는 건 아니에요. 12월 전에 승인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완전 간해, 폐암 3기 환자. 자, 뭐냐면 완전 간해, 어려운 말인데요. 암 환자가 있는데 아직 못 고쳤습니다. 근데 어떤 약을 썼더니 이 암의 흔적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완전 간해입니다. 의학 용어인데 폐암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간, 위, 유방암, 난소암, 폐, 부신피질암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남은 건 뭐죠? 이제 췌장암 정도 하나 남았습니다. 효능에는 문제가 없다. 다시 한번 증명이 된 거죠. 자, 그래서 7월 2일 날 미팅을 진행합니다. 다음 주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여기서 패스트 트랙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는 급등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서브적인 문제인데 PBM 처방 예상 목록에 등재가 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자, 뭐냐면요. 파머시 베니핏 매니저라고 해서 미국 의료보험 시장에서 의약품 유통의 핵심 역할을 하는 처방약 관리업무 대행업체. 여기 등재 안 되면 보험 혜택 못 받고 판매 어렵습니다. 미국 3대 PBM 중에 하나로 PBM 시장의 20% 차지하고 있는 옵토마렉스와 서브이아렉스에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을 시판될 거로 현재 예상되는 의약품 목록에 넣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에서 PBM 등재를 했다. 그것도 MS가 큰 데서. 자, 마케팅 작업이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이미. 그리고 한국에서도 자, HLB 제약이 간암 신약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 판권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독점 판매를 한다는 얘기죠. 한국에서도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미국, 한국에서.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CB 600억 관련해서 이거 뭐냐면요. 중간에 나옵니다. 자, 미국 마케팅 자금 엘레바에서 조달 가능한데 신약 판매, 조기직 판매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 쓰겠다. 일종의 마케팅을 위한 예비 자금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예비비. 자, CB잖아요, 여러분.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 하나 있고 유상증자하는 방법도 있고 세 번째 CB나 BW 이런 게 있습니다. CB 발행을 한 거죠. 600억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최근에 다시 330억이 발행됐죠, 여러분. 자, 이거 뭐냐면요. 결국에는 이것도 어떤 형태냐면은 자, 잘 들으세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 세력들이 주식으로 차익을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유통시장에서 매집하는 방법. 가장 일반적이죠. 느리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기 주 세력이 들어오게 되죠. 두 번째, 발행 시장에도 세력은 들어옵니다. 어떤 형태로? 유상증자, CB, BWEB, 일종의 메자닌 투자죠. 자, CB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서브적인 방법이지만 여기도 세력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발행 시장에서 600억 들어왔죠. 이번에 330억 또 발행했습니다. 합하면 1000억입니다, 여러분. 거의 1000억 큰 자금입니다.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유통시장이 아니고 발행시장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거래소 이전. 자, 중요한 건 이전 자체보다 이전하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이전하려고 그러는 거죠? 공매도 때문입니다. 현재 코스닥 150 종목, 그죠? 코스피 200 종목이랑 350개 종목은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 코스피 종목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전해서 공매도가 불가능해집니다. 공매도 때문에 이전하는 거죠. 이번에도 공매도 세력들이 난리를 피웠습니다. 말 그대로. 찌라시 퍼뜨리고 찌라시가 현실이 되긴 했죠. 승인이 안 됐으니까. 신한증권 창구로 증거가 나왔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와서 내리 누르고 있습니다. 제가 세력에 둘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세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세력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얘네들이 열심히 공매도했다가 지금 뭐라고 있을까요? 쇼커버 중입니다. 밑에서 다시 사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10만 원에 공매도 때렸다가 5만 원대 다시 사는 거죠. 이런 겁니다. 바로 5만 원 차익이 생기잖아요. 플러스 지금 그걸 노리고 들어온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내리 누르는데 또 많이 빠지진 않습니다. 세력이 또 하나 들어왔다는 얘기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공매도 세력들이 이러다가 만약에 7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패스트트랙 얘기가 나왔다. 주가 급등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숏 커버로 안 됩니다. 그때는 숏 스퀴즈로 대응해야 돼요. 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차트 보시면 설명드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에코프로가 지금 액면 분할을 했는데 작년에 보시면요. 작년 이맘때입니다. 딱 급등이 나오죠.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300%가 오릅니다. 단기간에. 자, 이때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당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70에서 80만 원대 공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리 누르고 있어요. 근데 실적이 나빠도 별로 안 빠집니다.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쇼커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실적이 오픈되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올라갑니다. 악재가 반영됐다 그래서. 그때부터 스퀴즈로 대응합니다. 주가가 가격 불문하고 올라가는 거죠. 자, 근데 올라간 건 좋았는데 스퀴즈가 끝나니까 다시 폭락돼 버립니다. 이렇게 큰 변동성이 HLB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공매도 숏 커버와 숏 스퀴즈는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HLB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고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바이오 종목은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이 이슈가 된다. 구체적인 수치가 안 나온다. 그죠? 심리적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포모와 피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임상을 진행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1상부터 3상까지 가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상용화 될 확률 10%밖에 안 됩니다. 1상이나 2상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R&D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장비나 물차 같은 거 여러 개 사야 되고, 세 번째, 자, 고급 인력을 써야 됩니다. 임상하려면 초기에 인풋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1상이나 2상에서 포기하고 아이디어만 메이저 제약사 빅파마에 넘깁니다. 돈이 많은 데다가 성공하면 매출의 5에서 10%밖에 못 받습니다. 원래 만든 기업들이 인풋이 많은데 아웃풋이 없는 거죠. 임상 끝나고 주가 폭락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은 좀 다르죠. 얘네들은 승인만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차가 끝나면 한국과 미국에서 여기 PBM 등재 마쳤고 여기는 HLB 제약이죠. 매출의 100을 다 먹는 구조입니다. 차원이 다르죠. 다른 종목들하고. 그 다음에 CB 600억 마케팅 예비비로 발행이 됐고 이번에 330억 또 발행됐습니다. 1000억 가까운 물량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발행시장에서. 세력은 유통시장에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세력도 들어왔습니다. 만만치 않은 세력이 들어왔어요. 내리 누르고 있습니다. 찌라시 퍼뜨렸다가 성공한 거죠. 지금 커버 중입니다. 쇼커버. 자, 7월 2일이 중요한데 패스트트랙 얘기 나오면 그때는 이걸로 안 되겠죠. 스퀴즈로 대응하면서 주가가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노리고 들어온 새로운 세력도 있다는 거 차트에서 제가 설명드린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바이오 종목은 이거다. 심리적 부분이 상당히 크다. 이슈나 이런 거보다. 그죠? 설명드렸고 두 번째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 얘네들은 승인 절차 남았습니다. 되면 한국과 미국에서 매출의 100을 다 먹습니다. 독식합니다. 승자 독식입니다. 자, 세 번째 CB 600억 발행됐고 이번에 330억 추가로 발행됐습니다. 새로운 세력의 등장이죠. 네 번째 공매도 세력도 들어와 있습니다. 얘네들이 일단 키를 쥐고 있죠. 내리 누르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세력도 하나 추가가 됩니다. 다섯 번째 이미 신고가가 났던 종목입니다. 출구 전략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지 않죠? 제가 그래서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자, 이제 차트 보시면은요. 먼저 1번부터 볼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만 원에서 12만 원, 다시 12만 원. HLB는 바뀐 게 없다. 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재무상의 회계가 상의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에 효능에 문제 생긴 거 없습니다. 단지 이것 때문에 그랬죠. FDA 승인. 자, 이만큼 심리적 부분이 큽니다. 기대감, 실망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주봉입니다.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들어 올렸는데 얘네들 다 못 팔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그겁니다. 정리 다 못했어요. 자, 근데 여기 새로운 세력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세력이 하나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월봉입니다.
잘 보시면 박스권인데 한 5, 6년 됐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을 제외하면 이거 얼마나 합니까? 기간이 거의 5년에서 6년 정도 매집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얼마 올랐습니까? 3만 원대, 2만 원대 따지면요 5배, 6배밖에 안 됩니다. 자, 이 정도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세력들의 이 매집하는 기간이 장기화되잖아요. 특히 바이오 종목 이 수익률은 상응해서 같이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올라가려면. 갈 길이 멀어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한참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뭐죠? 이 신고가가 났던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의 출구 전략이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매수 여부도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자 얼마나 매도했는지도 물량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쉽지 않죠 이런 것들이.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은요 균형이 팽팽하죠. 최근에 기간 동향 보시면 여러분 특이한 게 있습니다. 자, 이거 보이십니까? 외국인들이 세게 들어왔습니다. 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요 외국인 세력이 하나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장중에 봤는데 외국인들이 사는 단계가 있습니다. 4단계인데 제가 PB 생활하면서 파악한 거거든요. 첫 번째, 저 밑에 깔아놓고 저가에 삽니다. 두 번째, 살짝 구간을 올려서 좁혀서 삽니다. 세 번째, 호가에 삽니다. 어떤 호가. 네 번째, 시장가. 주식은 이때까지는 안 오르다가 3단계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번에 보니까 이거하고 이거 생략했어요. 바로 3단계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주 강한 애들이 들어왔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헤지펀드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뭘 노리고 들어왔을까요? FTA 승인이 불발이 됐지만 다시 날 거라고 봅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 있는 반면에 헤지펀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균형을 팽팽하게 유지하면서 밸런스를 유지하는 이유는 얘네는 내리 누르고 있고요. 얘네 밑에서 받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얘네는 뺄라 그럴 거고 얘네들은 빨리 물량을 확보하려 그럴 겁니다. 두 세력이 부딪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 그래도 대응하기 어려운데 큰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HLB 같은 급등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 매매해도 수익이 안 나는 이유. 이런 세력들의 움직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력 기법. 제가 PB 생활을 오래 하면서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한테 배운 게 있는데 자, 먼저 패턴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이슈 분석, 차트 분석, 심리적 분석. 그 외에 5번부터 10번까지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문적이지만 그래도 좀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야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균형이 팽팽합니다. 위아래로. 내리 누르는 세력, 올리는 세력. 한쪽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급등락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 돼요. HLB 전체 계열사가 비슷한 맥락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 그런 고민 때문에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대응 전략 자료. 기본적 분석 당연히 있고요. 자, 기술적 분석,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들어갔고 이전과 승인 관련해서 전략, 특히 승인이 안 될 경우 네거티브 전략도 들어가 있고요. 핵심 이슈 분석, 급등 예상 종목. 중요한 거는 자, 2번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3번에 FT 승인 불발됐을 경우 네거티브 전략, 5번입니다. 그리고 유망 종목. 자, 이 배너에 보시면요. 제 개인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010-3158-8575. HLB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릴게요.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제가 공들여 만든 리포트고요. 특히 3번 중요하고요. 승인이 안 됐을 경우 전략. 지금 같은 경우죠. 특히 급등 예상 종목 3번, 5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균형이 팽팽해지면서 실시간 대응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인데 HLB를 포함해서 핵심 계열사 매매사안을 다 드릴 예정입니다.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인데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입니다.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여기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300명에서 600으로 늘렸습니다. HLB 계열사 때문에. 무료고요.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입니다.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미리미리 자 링크 드릴 테니까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실시간 대응은 아닌데 실제로 수익이 크게 나는 방은 따로 있습니다. 중장기 방인데 이건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셔야 되는데요. HLB도 제가 신호 드렸는데 언제냐면 작년 11월입니다. 여러분. 작년 11월에 보시면 11월 초부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신호 나간 거는 11월 14일 날 HLB 35,500원입니다. 바로 이날이죠. 3만 원대 매집을 하는 흔적이 나와서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들고 있었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3월인가요? 이때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게 단순한 기대감이거든요. FT 승인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른 것 때문에 제가 한번 매도를 했습니다. 3월 26일 12만 원 전량 매도입니다. 4배 수익이 난 거죠. 넉 달 만에 상당히 큰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나는 가운데 급락을 해서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밀죠. 자, 그래서 승인이 불발되면서 급락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때 단기 급락한 것도 있고 다른 것 때문에 들어간 2차 매수가 들어갑니다. 5월 23일 HLB 5만 원이죠. 수급포전 FTA 약재 반영. 자, 5월 23일이면 이때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때 왜 들어갔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매매하면 동향을 체크하면서 헤지 펀드가 들어온 걸 파악했습니다. 제가 공격적으로 사는 거 보고 들어간 겁니다. 5만 원에 헤지 펀드에 베팅을 한 거죠, 제가. 자,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오른 섹터가 역시 AI 관련 전력기기 쪽입니다. 자, LS그룹의 핵심 계열사 LS 일렉트릭, LS 산전이죠. 이거 예전에 3월 초부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제가 3월 초쯤에 LS 일렉트릭을 발굴해서 매매 신호를 드렸습니다. 자, 78,000원이죠. 3월 7일 날 AI 데이터 센터 이슈 발생. 이날. 이거 20만 원, 21만 원이 넘었죠. 3배 정도 수익이 난 겁니다. 중장기방은요. 그래서 섹터에서 가장 강한 대장주를 상승 초기에서 발굴해 드립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1번 누르고 들어오시고요. 신규 대박 종목이 대기 중입니다. 자, 미리미리 1번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리포트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에서 미래사업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M&A 팀을 만들어서 7년 만에 M&A를 시도하려고 그래요. 제가 세력 인맥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어떤 섹터의 종목들을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좀 알아봤는데 자, 그렇게 해서 만든 리포트입니다. 삼성그룹 미래사업기획단 지분투자 종목 AI 로봇 자율주행 섹터는 3개고요. 구간별 대응 전략은 제가 직접 만들었고 비상장, 해외 상장별 리스트. AI 로봇 자율주행은 예상 수익률이 500% 정도 됩니다. 비상장 이건 1000%짜리예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면은요. 4만 원대, 5만 원대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슈 터지니까 24만 원까지 갔습니다. 바닥에서 무려 500%가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리포트엔 종목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갑니다. 이거는 삼성으로 인수될 수 있는 종목들이요. 바닥에서 꼭 계좌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리포트 꼭 챙기시고요. 자, HLB 대형이 어려워지는 구간에 들어갔고 여기 보시면은 자 살짝 균형이 팽팽한 가운데 일단은 위로 살짝 올리는 모양입니다. 근데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강한 세력들이 둘이 들어왔다 그랬죠. 공매도 세력, 헤지펀드. 누가 이길까요? 이거는 수급 싸움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머니 게임이에요. 돈이 많은 쪽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저는 여기다 걸었다 그랬죠. 얘네가 아니고. 자, 필요한 자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HLB 있죠.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고 그 다음에 경험, 실시간 대응방. 이것도 인원 600명으로 늘렸습니다. 자, 무료고요. 그 다음에 1번 중장기방. 신규 매수 나가니까 미리 입장하시고 삼성 리포트도 잊지 마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배너에 있는 010-3158-8575 이 번호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는 분들은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준비한 자료 정말 어렵게 만든 리포트입니다.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2번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중요하고 3번에 거래소 이전도 중요하지만 FT 승인이 불발됐을 때 네거티브 전략도 들어가 있고 핵심 이슈 분석 그 다음에 5번에 제2의 HLB 급등 예상 종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자료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삼성 리포트 있었죠? 이것도 잊지 마시고 실시간 대응하는 방이 따로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요.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고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방입니다. 자, 무료고요. 박민수 사칭하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 지금 이 구간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일단 들어와서 쇼커버 중입니다. 그죠? 두 번째, 자, 헤지 펀드가 들어왔습니다. 얘네들 바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들어왔을까요? FTA 승인이 다시 난다는데 베팅하는 겁니다. 재승인. 패스트트랙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F자만 나와도 주가는 폭등입니다, 여러분. 그걸 노린 거죠. 그죠? 4만 원짜리가 12만 원 갔다 다시 4만 원, 5만 원 왔습니다. FTA 승인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바이오 종목은 그만큼 파괴력이 큽니다. 이 심리적 부분이.
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다음 시나리오는 뭔지 모든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HLB 전체 계열사 커버하는 리포트 있으니까 리포트 챙기시고요. 필요한 방에도 꼭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응하기. 자, 근데 위기가 기회란 말이 있듯이 HLB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은 핵심이 이거잖아요. BIMO,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안 가도 됩니다. 화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데이터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항서제약, 퍼실러티, 캄넬리 주막 효능에 전혀 문제 없고, 제가 뭐라 했어요? 간에서 위로, 위에서 유방암으로, 난소암으로, 부신피질암, 폐암 안전까지 나왔습니다.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FDA 직원들도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승인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대응 전략 자료 꼭 챙기시고 필요한 방에도 꼭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